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강 의원 보좌진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보좌진인 남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 김 시의원과 남전 사무국장 사이엔 몇 차례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출마 지역을 물색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 씨가 강 의원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돈을 요구했던 겁니다. 이후 남 씨가 강 의원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김 시의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을 만났고 남 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그 만남의 배경이 추가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강 의원 기존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진술입니다.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천헌금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던 남전 사무국장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취재진은 강 의원과 남전 국장에게 연락해 추가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의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을 둘러싼 진위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전 사무국장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선우 의원 측이 노골적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만남 날짜는 물론 구체적인 헌금 액수까지 정해줬던 겁니다. 이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천헌금 1억 원을 강선우 의원 측에 건넸다고 자수서를 제출한 김경 서울시 의원은 그제 경찰에 제소한 뒤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실히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1억 원이 건네질 당시 전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시의원 출마 지역을 고민하던 본인에게 강 의원의 당시 보좌관으로 지역 사무국장인 남모 씨가 강 의원 상황이 많이 어렵다. 한 장 정도는 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공천헌금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한 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원하는 공천헌금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짐작했지만 남 씨가 액수까지 1억이라고 명확히 언급했고 건네받기 위한 만남 날짜도 강 의원과 상의해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시의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남 씨를 비롯한 강 의원 측이 공천헌금의 액수와 전달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먼저 제안했다는 거라 이 과정에 강 의원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커진 겁니다. 지난 6일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남 씨는 당시 강 의원과 함께 김 시의원을 카페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했지만 만남 직후 강 의원의 지시로 차량 트렁크에 무언가를 실었는데 돈이라는 걸 몰랐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가 구체적인 액수 등 공천헌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는 김 시의원의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 내용인 겁니다. SBS 손기준입니다. 네, 이 내용 취재한 손기준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손 기자, 공천 헌금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당사자이자 당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죠? 네, 경찰은 강선우 의원의 전 지역구 사무국장인 남모 씨를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남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품수수 올랐다는 강선우 의원 해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은 남 씨가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했고 돈 전달 날짜를 강 의원과 상의해서 알려주겠다고 했다는 김경 서울시 의원의 진술이 사실인지 남 씨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 의원이 당시 1억 원이 건네지는 과정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공천원금 제공을 제안했는지에 따라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처음엔 몰랐다는 강 의원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 씨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소환될 예정인 강 의원 조사 전에 경찰이 김 씨 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이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을 세 번째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의원은 추측성 보도가 난무해 안타깝다면서도 강 의원 측이 먼저 돈을 요구했냐는 등의 질문은 입을 열지 않았는데요. 김지은 기자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조사입니다.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씨 의원은 다만 강 의원 측이 먼저 1억 원을 요구했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사흘 만에 김 씨 의원을 다시 부른 건 공천헌금 전달 당시 상황에 대해 김 씨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 씨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남 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며 이후 강 의원과 남 전 국장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남 전 국장은 강 의원과 함께 김 씨 의원을 만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잠시 자리를 비워 돈이 오간 건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 의원이 물건을 차에 옮기라고 지시했지만 돈인진 몰랐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돈이 전달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 11시간 동안 조사한 남 전 국장을 이르면 오늘 오후 또 한 번 부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김 씨 의원, 남 전 국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모레 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공천 헌금 1억 나 강선우 의원에게 줬습니다. 내가 그 카페인가? 거기에서 만나고 있을 때 강선우 의원하고 보좌진 같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김경시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3시간 정도 가서 수사를 받았는데 그날 너무 짧게 받아서 한 번 더 그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어떤 식의 진술을 확보했느냐. 강 의원 보좌관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먼저 돈을 달라고 제안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강선우 의원은 마치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김경시 의원이 와서 1억을 갖다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좌관으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김경시 의원이 이제는 아니야. 내가 돈 주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강선우 의원 측에서 나에게 돈을 먼저 달라고 한 거야. 강선우 의원과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김경시 의원이 저렇게 이제 자진해서 뭐 실토를 하는 것을 박수를 쳐야 됩니까? 저 사람이 지난 한 2, 3주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을 버글버글 끓도록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뭐라고 올렸습니까? 공천을 대가로 어떤 돈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잠적해버렸죠. 네. 숨어서 누군가의 배후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으로 도망갔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막 스픽스에서 저 캐나다로 도피한다라고 했는데 우연의 일치지만 어쨌든 월요일 날 들어오겠는데 일요일 날 왔어요. 들어와서 변호사 조력을 받았겠죠. 딱 판은 정해졌죠. 자, 1억 원은 받았다 안 받았다 돌려받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네. 근데 그것도 확인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결국 보좌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보좌관이 요구를 해서 돈을 1억 갖다 줄 때 강선우가 있었다. 그러면 강선우가 덮어쓰고 두 번째 보좌관도 돈을 내가 준 행위가 있으니까
나는 실토했다. 그러면 빙고 뭐냐? 이제 폴리바게닝 내 하겠습니다. 요거 다 불었으니까 둘 다 명확하게 구속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외에도 김경은 진짜 심하게 얘기하면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도 돈질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다 찾아야 되지. 그런데 드러난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실토하고 지는 빠져나가 보겠다. 또는 자기 뭐 감옥 가서 살겠지. 그럼 한 2, 3년 살면 되겠나? 이 계산을 해서 매우 현실적으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해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현명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살겠다고 남이 죽든 말든 아무 관계 없이 이렇게 했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질문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강서구로 갈 때 서울시 비례의원 하면서 본인이 원해서 갔겠습니까? 강선우가 돈 1억 받으려고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로비하면서 다녔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어디 가면 어떻게 되는지 돈 있는 행세하고 돈도 줄 것처럼. 그리고 이것만 좋겠어요? 이 1억 원은 용돈이라는 설이 유력한데 그 외에도 많은 돈질을 했겠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 돈을 주고 그 자리를 정말로 매간매직 해놓고 이제 강선우한테 다 덮어씌우는 이런 행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일단 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핵심은 김경시 의원의 인간성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강선 의원의 거짓말을 지금 논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KBS에서도 취재 내용이 나왔는데요. 2022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 조사를 받았을 때 제가 그때 16시간 동안 조사받으면서 뭐 별별 얘기 다 했을 것이다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 강선 의원의 지시에 따라서 내가 한 것이다. 이런 진술을 했답니다. 2022년 총선 무렵 강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는 지난 6일에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 강선 의원과 함께 카페에서 김경시 의원을 만났다. 두 사람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고 추후 강 의원이 차에 물건을 실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 남 씨는 김경으로부터 돈 받은 적이 없다라면서 전면 부인한 적이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강선우의 지시로 차에 물건을 실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결국 김경시 의원이 내놓은 얘기하고 거의 똑같은 모양새가 지금 됐습니다. 게다가 김경시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당시에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자신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은 자기가 돈 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실제 자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걱정해서 사실은 이번에 자기가 강선에 대해서 불 수 있는 걸 다 불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경 거짓말 친 경우 확실하죠. 보좌관 저거는 더 새빨간 거짓말 시켰어요. 돈을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강 의원이 시켜서 움직였고 돈을 가져올 때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두 사람은 어떤 연유인지 지금이 진실한 전제로 보면 과거에 거짓말 시킨 것이고 과거에 거짓말 시켰다라는 전제로 보면 지금도 똑같이 거짓말 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강선우 의원 이야기까지 들어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의심은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해서 강선우 알고 있었다. 그리고 1억을 돌려줬는지 돌려주지 않았는지 사실 잘 모르고 그거는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돌려줬다고 지금 누가 김경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돌려줬을 정황적 근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는 용돈으로 받아서 다 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그럼 강선우 의원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이제 서울시 의회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갑질 의혹을 덮어달라고 했다는 거 제가 취재한 내용 처음으로 밝히겠습니다. 서울시 의회에 가면 의정지원관이라고 있는 제도 아십니까? 네. 의정지원관들을 너무너무 많이 힘들게 했다. 여기서 이제 괴롭혔다 이런 명예훼손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정확하게 김경시 의원 얘기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거기에 배겨내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너무 일을 혹독하게 좋게 얘기하면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것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뭐 상식과 기준도 없이 막 거기 일하는 사람 다 죽는다는 거예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좀 다르대요. 지원관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 한편으로는 일을 아주 열심히 했다. 김경이. 다르게 얘기하면 지 마음에 안 들면 끝까지 괴롭히듯이 일을 시켰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본인의 열정의 반영이든 아니면 본인의 갑질의 반영이든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서울시 의회에 전화해서 갑질 덮어달라고 했다면 그럼 본인이 갑질한 게 맞죠. 제가 취재한 것이라면 그 정도로 이제 의정 지원관들, 의회 지원관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라는 증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김경시 의원은 2번 지금 시의원 됐잖아요. 네. 그 2번 하는 동안에 보좌관을 10번도 더 넘게 갈아치웠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 강선 의원에 대해서 제기된 것
만큼이나 혹은 더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첫 번째 얘기고. 지원관이라고 이제 예. 보좌관이죠, 국회로 예. 보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때 그 강선 의원으로부터 이제 단수공천 1억 주고 단수공천 받을 때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그때 매우 유력한 A라고 하는 그 시의원이 있었어요. 강서구 소속 정치인. 이 사람이 워낙 신망도 좋고 구의원이. 구의원. 예. 강서구청장으로 이제 나가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이 사람을 찾아갔대요. 김경 시의원이. 그래서 너 내가 밀어줄게. 너 강선 의원을 소개시켜줘. 그러면 네가 강서구청장에 도전하는 걸 내가 도와줄게. 이랬어요. 근데 그 A라고 하는 그 사람은 30년 이상 강서구의 지역구를 둔 구의원, 시의원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2022년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기초자치단체 의원직을 맡고 있었었는데 실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강선 의원을 도와주고 소개를 시켜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었나 봐요. 근데 제대로는 사실은 이제 소개해달라고 했다가 거절도 당하고 이제 이랬대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강선으로부터 김경이 단수공천을 받으면서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잘려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복마전이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니, 그리고 이거를 이제 선거에서 뭐 캠프에도 있고 지선 같은 거 준비하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강선 의원은 이제 지역구,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잖아요. 국회의원이면서 다른 비례 시, 그러니까 광역 의원한테 불러가지고 너 나한테 돈 줘. 내가 여기 자리 줄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 줄 알고 그걸 먼저 시작합니까? 그런데 김경 그 이제 시의원은 서울시의원, 이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이 이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자, 김경 시의원 관련해서는 추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 체육회 산하 종목단체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민원 듣겠다라고 하더니만 청첩장 내밀고 야 우리 결혼하는데 와서 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결국은 주고 빼먹고 이런 것도 본인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각각 서로 다른 뭐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진실 공방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 명의 진술이 일정 부분 같은 적도 있고 뭐 틀린 적도 있고 네. 한데 저는 이 대질신문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진술만 놓고 본다면 정황을 보면 모든 범죄에는 동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짓말에도 동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누가 거짓말을 할 필요성이 가장 큰가?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강선우 의원이 이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돈을 줬다고 했고 중간에 있는 남모보좌관으로부터 돈을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는 또 남모보좌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기가 그 돈을 받을 것도 아닌데 그 돈을 준비해라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뭐 말을 갖고 오면 그 말 탈 사람 누굽니까? 강선우 의원이잖아요. 강선우 의원이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도 또 사실 거짓을 얘기한 게 많아요. 자기가 그 김경시 의원 단수공천 과정에서도 아무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실제 회의록 보니까 단수공천을 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했고 지금 돈 받은 적 없고 그랬다가 이제 받았는데 돌려줬다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가 실질적으로 뭐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봐야겠죠. 성춘 부대 말씀도 좀 듣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은? 일단 뭐 김경시 의원이 뭐 네. 자수로서 뭐 거의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사실상 어떻게든 이 죄를 뇌물죄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뇌물죄가 돼버리면 1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징역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치자금법으로 내리면 집행유예까지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걸로 내리기 위해서 김경시 의원이 나는 요구를 받았다. 근데 요구를 받은 게 아마도 왜 구체적인 추가적인 내용은 안 나왔잖아요. 네. 제가 예측하기로는 공천 대가로 1억 원 요구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강선우 의원 사정 아니까 좀 먼저 준비하라 이 얘기는 선거 자금이 좀 급하니까 그거를 조금 빌려달라는 식의 얘기였다라고 하면서 아마 정치자금법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거짓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아무리 피해가려고 해도 우리가 모두가 들었던 그 녹취 하나 때문에 이건 뇌물죄로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결정적으로 그 김경 시의원을 그 최종 단수공천 확정하는 그 회의의 녹취록까지 네. 확보했다고 하니까 이건 빼박일 거라고 봅니다.